9번 예제인데요. 요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i가 0부터 5까지예요.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반복 수행을 시작하면은 i 값이 쪼르륵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실행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반복문을 하나 더 넣을 건데, 이 반복문의 조건식이 수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어떤 스타일인지 볼게요. 이렇게요. 자, J가 0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J의 조건식이 항상 I 플러스 1이에요. 그럼 I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I에 대해서 이 J에 대한 변화량을 해봅시다. J의 조건식. J의 범위라고 하죠. J의 범위. i가 0이면 J는요, 0부터 몇 가지예요? 1보다 작다니까. 자, i가 0이면은 0 플러스 1이니까 J가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럼 0부터 몇 가지예요? 1보다 작단데? 0까지죠. 결국 0 하나예요. 그러면은 반복 횟수는 몇 번? 0부터 0까지니까 몇 번 해요? 한 번 하는 거죠. 자, J가 1이면 i가 1이면 J는 0부터, 자, i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2잖아요. 그럼 2보다 작다니까 0부터 몇 가지야? 1까지요. 몇 번 해요? 2번 하죠. 0, 1이니까. i가 2면, 자, 그럼 i 플러스 1은 몇이야? 다시 합시다. 왜 이렇게 버벅들거려? i 플러스 1을 옆에 써줄게요. 그러면 J의 범위, 반복 회차. 자, 0부터 4까지예요. 0, 1, 2, 3, 4예요. 그럼 i 플러스 1은 몇이야? 1이죠. 그럼 J의 범위는 0부터 몇 가지예요? 이 와중에 1이라고 하면 자, J가 i 플러스 1보다 작다니까 이거면은 J가 1보다 작다잖아. 그럼 i에 1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0부터 0까지잖아. 그럼 반복은 그냥 0꼴랑 한 번 하는 거죠. 헷갈리지? 헷갈리는 거는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 아시겠죠? 자, i가 1이면 i 플러스 1은 2죠. 그러면 J는 2보다 작다인 거잖아. 그러면 J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죠. 그럼 몇 번 해요? 2번. 자, i가 2면은 i 플러스 1은 3이고 그럼 J의 범위는 3보다 작다가 되니까
0에서 2까지가 되고 0, 1, 2 하니까 3번 하는 거죠. 3이면 얘는 4고 그러면 4보다 작다니까 0, 1, 2, 3 0부터 3까지 4번 하는 거죠. J가 4면은 I 플러스 1은 5고 그럼 5보다 작다니까 0, 1, 2, 3, 4가 되는 거죠. 0부터 4까지 총 5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뭐 I가 됐건 J가 됐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작다라고 표현했을 때 요 값이 반복을 몇 번 하는가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0, 1, 2, 3, 4인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는 거죠. 작다라고 했을 때는 요게 반복 회차를 의미해요. 외우세요. 그러면 J의 조건식이 이렇게 I 플러스 1로 하면은 이 J에 대한 반복문은 I가 1 증가할 때마다 반복 횟수가 1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반복문은 부모 반복이 한번 돌아갈 때마다 자식 반복문이 딱딱 이렇게 마치 각 맞추듯이 네, 그렇게 이제 딱 균일한 회차로 진행이 됐지만 이렇게 증감식을 수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반복 회차가 매번 변할 수 있다고요. 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보통 반복문이 하나만 있으면 뭐 들어갈까? 맨 밑으로 자, 보통 반복문이 하나만 있으면 이런 거 만들 때 써요. 이런 거 만들 때. 리뷰수가 2개니까 이거는 반복문이 I는 0부터 I는 2보다 작다예요. 2번 하는 거니까 2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죠. 하면서 I를 1씩 증가시키는 거. 이런 거 만들 때 써요, 실제로. 근데 덧글만 만들면은 쉬운데 대댓글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부모 반복문이 한 번 수행될 때마다 자식 반복문이 대댓글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덧글 하나에 달려있는 대댓글이 개수가 다 똑같나? 다르죠? 그러니까 자식 반복문의 반복 회차는 그때그때 달라야 돼. 그러니까 연산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고요. 아직 헷갈리죠? 뭐 이런 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이제 어렵다라고 퉁치는데 물론 처음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 일반 유저 입장에선 기본입니다. 여기서 수업하는 거는 정말 남들은 못 따라오는 특별한 기능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냥 개발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본기만 해요.
여기서 6개월 동안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악물고 버티세요. 자, 실행 결과 쭉 보면은 그래서 i가 한번 증가할 때마다 j에 대한 반복 회차가 한 번씩 늘어나요. 자, 이게 응용된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 대목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별짓기라고 하는 문제예요. 전공생들은 진저리가 날 거야. 나도 학교 다닐 때 이거 중간고사로 봤어요. 아직도 기억해, 그 문제.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리더라고. 다섯 줄이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나오는 소스를 쓰래. 시험지 한 장 주더라고요. 유일하게 나한테 B를 준 과목이었어. 자, 결과를 볼게요. 보통 이제 요 문제 유형이 이래요. 이런 출력 결과물을 만드세요 라고 해요. 자, 일단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뭔가 이제 결과가 행과 열로 구성이 되면 부모 반복문은 무조건 행을 담당하고요. 자식 반복문은 무조건 열을 담당합니다. 이 규칙은 깨지 마세요. 물론 바꿔서 구현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 학대야. 괜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깥의 게 무조건 행, 안쪽 건 무조건 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행을 담당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for int래. 미안해요. int는 잡아야. let i는 0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번 하죠. 그러면 i는 7보다 작다. 이게 반복 회차라 그랬죠?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or let j는 0부터, 자, i가 0일 때 i 값이 있어요.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j가 몇 번 해요? 회차만 봅시다. 한 번 하죠. 한 개 찍었으니까. 여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j에 대한 조건식을 가늠해 보면 i가 0일 때는 j는 1보다 작다, j는 2보다 작다, j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반복 회차니까 j는 5보다 작다, j는 6보다 작다, j는 7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i 값을 가지고 j의 조건식이 계속 변하는 수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0일 때 1 되고, 1일 때 2 되고, 2일 때 3 되는 거야. 답 나오죠? j는 i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반복 구성은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출력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어저께 나왔었어요. 반복문 돌릴 때 문자에다가 더하면 계속 연결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별에 대한 문자열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문자열 변수를 어디다 선언하느냐? 1번, 2번, 3번. 어디여야 하느냐? 2번. 그쵸, 여기죠. 자,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서 선언하면 자, i가 0일 때
J가 0부터 0까지 한 번 하는데 그럼 그때 빈 문자열을 선언하고 거기다 별을 하나 더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했으니까 그냥 별 하나 출력을 할 거야. i가 1이 되면은 J는 1 더하기니까 2보다 작다니까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 하는 동안 빈 문자를 만들고 별을 하나 더 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반복이 선언되면 기존 거 없애버린다 그랬죠. 그럼 아까 기껏 별 하나 연결해 놨는데 없애버렸잖아. 그 다음에 또 연결하면 결국 출력되는 별은 몇 개야? 한 개죠. 백날을 해봐야 한 개밖에 더 출력되나. 요것만 떼놓고 여기에 이렇게 반복을 돌려도 이렇게 만들면 출력되는 건 하나야. 왜냐면 매번 할 때마다 선언이 밖으로 못 빠져나오네. 이렇게 하면 문법 에러네요. 애당초 밖을 못 빠져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선언 위치를 밖으로 아예 밖으로 빼볼게요. 아까 1번.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빈 문자열이죠? i가 0일 때 J는 한 번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별을 한 번 연결한 거야. 그럼 별이 한 개죠?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 i가 1이 됐어. 그럼 두 번 하죠. 자, str 계속 살아있죠?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만든 거에다가 여기서 별을 두 번 연결해. 그럼 여기에다 두 번 연결한 거니까 이거 받고 두 번 더 연결한 거죠. 출력하고 i가 2가 돼요. 그럼 3회 하죠. 그러면 str 계속 살아있잖아. 그럼 여기에 앞에 거 받고 세 번 더 연결한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형태가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i가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아까 출력했던 별을 리셋하고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언 위치가 1로 들어가요. i가 반복할 때마다 이전에 만들었던 문자열을 날리고 새롭게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코드는 지금 아예 그냥 아싸리 통으로 외우고 있어요. 사실 여기부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코드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코드들까지는 그냥 통으로 외우고 있어.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실제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코드들이에요. 자, 요거 실습 시간 제가 잠깐 드릴 건데 11번 예제가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입니다. 11번 예제 다 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수정해서 딴 데 손대지 말고 여기만 수정해서요. 별을 옆순으로 찍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화면 좀 세팅하고요. 여기만 수정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모양 만들려고 하면은 뭐 코드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수정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짜면은 이 예제의 주제 자체가 조건식의 그 동적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식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데를 건드리면은 문제의 취지 자체에서 벗어나요. 자, 여기를 손대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활용할 수 있는 값은 이 값은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46분인데요.
10분 드릴게요. 자, 출력 결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일단은 바깥의 반복문이 항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 반복문은 변동이 없어요. for let i는 0부터 i는 7보다 작다, i는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이제 i 값에 따라서 j의 회차를 또 계산해 볼게요. 자, i 0, 1, 2, 3, 4, 5, 6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j 의 회차는 처음에 7개 나와요. 7, 그 다음 6, 5, 4, 3, 2,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j가 7보다 작다, j가 6보다 작다, j가 5보다 작다, j가 4보다 작다, j가 3보다 작다, j가 2보다 작다, j가 1보다 작다. 이러면 된다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부모 반복문이 7보다 작다라고 했다는 거. 이 정보랑 i 값의 변화량이죠. 이걸 가지고 이 수식을 만들어내면 얘네들을 계산하는 공통된 수식을 발견하시면 돼요. 자, 7하고 0을 어떻게 하면 7이 나와요? 7에다가 0을 더하거나 7에서 0을 빼거나 7에서 1을 어떻게 하면 6이 나와요? 7에서 1 더하는 건 아니죠? 빼기 1이죠. 7에서 2를 어떻게 하면 5가 나와요? 그래, 7 빼기 2. 7에서 3을 어떻게 하면 4가 나와요? 7 빼기 4. 아, 자, 그러니까 이거 쪼르르 가면은 3 건너뛰었네. 그러면 결국은 7 빼기 i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예제는 7 빼기 i입니다. 자, 요거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별짓기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거랑 역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거였죠. 요 다음 단계가 요거예요. 요렇게 출력되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출력되는 거. 그 다음 단계는 정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마름모 모양. 사실 여기까지는 웬만한 전공생들은 다 하고 졸업해요. 근데 지금 여기 수업에서는 그 전공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진짜 걔네들 4년치 하는 거를 다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 2개까지만 제가 제시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찾아서 진행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 문제 유형이죠. 문제 유형을 소개하고 이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외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근해 공식밖에 없는데, 근해 공식 수식이 기억난다는 건 아니고, 그 명칭이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근해 공식에 대해서 진짜 그 근해 공식을 다 이해하고 증명했어요? 아니면 외워서 그냥 값만 대입해서 풀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식을 일단 외우고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코드의 전개를 외우셔야 돼요. 수능 볼 때 문제 유형 외우고 시작하지 문제 유형을 다 이해하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공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왜 유튜브 알고리즘 그러잖아요. 나 그거 들을 때마다 되게 웃긴 게 과연 쟤네가 저 단어 뜻을 알고 얘기하는 걸까 싶어. 공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연령이라던가 뭐 그런 거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 거를 이제 추려낸 다음에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본 거를 추천해주는 뭐 그런 공식이 있기는 해요. 추천 알고리즘이. 근데 사실은 이게 수학 공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들의 정식 명칭은 컴퓨터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거에 대입하면 수학 공식이야. 여러분들 아까 수학 공식 외우고 시작한다는 거에 동의했죠? 수학 공식 증명하고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외우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형, 알고리즘의 유형들을 외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응용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용 문제들의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서 뭐 레벨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라고 해서 보통 3단계 정도까지 해요. 5단계부터 4, 5단계는 거의 정보 올림피아드 수준이고 보통 이제 3단계까지 적응을 하면은 이제 웬만한 회사 코딩 테스트에 지원을 해도 되는 수준이 돼요.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텐데 보통 전공 4학년 때좀 배울 거예요. 3, 4학년 때 배워요. 왜냐면 1, 2학년 때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는 규칙들을 배우고 이제 그 중에 본인한테 맞는 언어 하나 택해서 그 언어로 이제 알고리즘 풀이하는 거를 배워요. 그럼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학교 과목이다 보니까 그 실라버스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커리큘럼이 1단원이 저거야. 순환과 탐색. 여기서 말하는 순환은 반복문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코딩 테스트를 대비한 알고리즘까지 이 수업에서 동시에 대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코딩 테스트를 위한 알고리즘을 이제 공부해도 될 수준만큼의 입구까지는 제가 바래다 드릴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조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루에 한 문제 정도씩 이제 정복을 해본다던가 해서 이제 코딩 테스트에 접근해 보시면 돼요. 이게 별짓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인터넷에서 별짓기 검색하면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다 나와요. 보면 이제 여기 문제 유형별로 다 있어요. 별짓기 유형들. 근데 보다 보면은 별의별 변태들이 다 있어.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찍는 거, 이 X 찍는 애도 있네. 이건 진짜로 별을 찍어놨네요. 이건 변태 중에 상변태야 진짜 이거. 이거는 그 코딩 테스트 문제들 나와 있는 사이트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하나는 백준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이 별짓기 유형을 거의 3,000개 가까이 늘려놨어요. 아무도 그 정도 수준까지 원하지 않는데 취업 준비하는데 그거 죽어라 풀고 있어 지금. 솔직히 저는 이 사이트는 별로 좋게 안 봐요. 쓸데없는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 이건 진짜 변태야 변태.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유형들은 좀 정보 좀 시간 날 때 좀 해보시면 좋아요. 1, 2, 3번은 뭐 쉽지. 4번, 5번은 우리 했고요. 6, 7, 8, 9, 10은 여러분들이 따로 그 자료를 서칭해 주셔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심화학습을 좀 해보세요. 참고로 제가 다음 달에 그 코딩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오는 기준이 요거 3개 풀 줄 아는가를 봐요. 거기는 아무나 안 받더라고. 입반 테스트 하더라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별짓기 못한다고 해서 실제로 실무, 엔터프라이즈형 프로그래밍을 만드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웹사이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 양식들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거. 걔네들은 이제 코딩 전문 용어로 왁구가 다 잡혀 있어서 그냥 통째로 갖다 놓고 어디만 바꾸시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도 1, 2년 차까지는 더 적응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반복문을 한번 볼까요? while 1 반복이 끝날까요? 이건 안 끝나요. 영원히 돌아요. let i는 0이고요. while i가 5보다 작다인데 i가 감소를 하네.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i가 1씩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의 선 점점 더 멀어지죠. 얘도 끝날까요? 안 끝나요. 클리어 단축키를 좀 알아놔야겠다. 자, for let i는 0이고요. i가 5보다 작은데 i를 감소시키네. 아까랑 같은 상황이죠? 안 끝나요. 이런 거를 끝나지 않는 반복. 루프예요. 그래서 무한 루프라고 해요. 큰일 납니다. 컴퓨터 망가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에 빠져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독립 실행형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한 루프에 빠졌다. 그럼 그 컴퓨터 강제로 전원 버튼 눌러서 꺼야 돼. 주로 바이러스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써요. 파일 무한 직시키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근데 무한 루프를 쓰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무한 루프. 절대로 조건식이 종료되지 않는 형태의 반복이에요. 대체로 뭐 이런 식으로 거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백엔드 쪽에서는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종종 생겨요.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일 업로드 처리할 텐데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건 프론트엔드에서 업로드를 하면은 그럼 프론트엔드는 파일 업로드 코드를 짜야겠죠. 그럼 백엔드는 그걸 업로드하는 걸 받아야 돼. 그럼 업로드하는 걸 받는 코드를 짜줘야 돼. 그럼 백엔드 입장에서는 프론트엔드가 파일을 몇 개 업로드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파일은 최대 몇 개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해놓는 사이트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불편하잖아. 나는 한 30몇 개 올리고 싶은데 한 번에 5개밖에 못 올린다 그러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제대로 짜려면 백엔드에서는 일단 무한 루프 걸고 시작해요. 파일이 몇 개 올라올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백엔드는 무한 루프를 거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러면 종료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대신에 무한 루프를 쓸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반복을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코드를 꼭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든 반복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줘야 돼. 그게 이제 2개의 예약어가 있습니다. 반복문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포문이건 while문이건 상관이 없는데 continue는 무조건 조건식으로 워프합니다.
포모는 증감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그냥 반복을 중단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컨티뉴와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적절히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무한 루프를 거는 경우가 백엔드에는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제는 이제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요, 0부터 10까지 값 중에서 홀수만 출력하는 예제예요. 이렇게. 근데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홀수만 출력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안 짜도 돼. for let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다,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한 다음에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혼수.log 로그 i 이렇게 하면 홀수만 나오죠? 이게 더 깔끔해. 이거보다 더 깔끔한 게 있어요. 홀수면은 1부터 시작하면 13579잖아. 그러면 그냥 2씩 증가시켜버리면 되죠. if는 없어도 되지. 이게 제일 깔끔해. 그러니까 이 예제는 단지 그냥 컨티뉴와 브레이크라는 키워드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만들어 놓은 예제예요.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같이 봅시다. 자, y가 0부터 시작해요. 들어오자마자 일단 1 증가시키래요. 그럼 여기서 y가 0부터 시작했는데 1이 됐겠죠? 자, 1인 상태로 다음 줄로 넘어가요. 자, y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가 봐요. 지금 1이니까 조건 안 맞죠? 그럼 이 부분은 지나가겠네요? y가 10보다 큰지 봐요. 안 맞죠? 그럼 넘어가죠? 한번 출력했어요. 자, 이제 y가 1 증가해요. 그러면은 y가 이제 2가 됐죠.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봐요. 조건 맞죠, 이제? 그럼 컨티뉴를 만나죠. 컨티뉴를 만나면 그냥 다짜고짜 여기로 워프해요. 밑에 안 해. 그냥 여기서 그냥 워프하는 거야. 그래서 F10 누르면 예, 일로 들어왔죠. 자, 이번엔 y가 얼마가 돼요? 3 되죠? 그럼 if만 만나면 조건 안 맞죠? 패스. 여기도 안 맞죠? 패스. 출력하네요. 3일 때 출력했어요. 자, 3일 때 출력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증가하면 4가 되죠. 4라는 여기 걸리면 어떻게 돼? 조건 참이니까 컨티뉴 타겠죠? 자, 조건 참이니까 컨티뉴 타고 다시 돌아갔어요. 자, 이번에 y가 얼마가 돼요? 5가 됐죠? 그러면 요 if는 건너뛰겠죠? 여기도 건너뛰겠죠? 그럼 출력하겠네요? 출력하죠? 자, y가 이번에 또 1 증가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자, 6은 여기에 걸리죠? 그러면 넘어가죠? 자, 조건 맞으니까 컨티뉴 걸리고 넘어갔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7이 되죠? 7은 요 if면 그냥 건너뛰죠? 아직 10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건너뛰죠? 출력하겠네? 넘어갔죠? 자, 그럼 이번엔 8 되죠? 여기 맞으니까 건너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9 되죠? if면 건너뛰고 여기 건너뛰고 출력. 자, 끝났으니까 돌아가요. 1 증가해서 10 되죠? 자, 10은 짝수니까 컨티뉴에 걸리죠? 그러면 또 1 증가해서 11 되죠? 그러면 요 if문은 패스. 자, 이제 여기 걸렸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순간 나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continue. 현재 y 9예요. 패스, 출력. 자, 이제 요거 지나간 y가 10이 돼요. 10 됐어요. continue 올려서 넘어갔고. 또 1 증가하면은 11 됐어요. 그러면 if문 건너뛰고 여기서 걸렸으니까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만나면 나가버려요. 끝나는 거죠. 네, 같은 예제를 포문으로 건 건데요. 포문을 무한루프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조건식의 틀을 하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i가 1부터 1씩 증가.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continue. 10보다 크면 브레이크. 이거는 아까 13번이랑 똑같은 예제니까요. 한번 비교하면서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지금 11시 20분인데요. 30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11번은 아까 퀴즈로 냈던 거고 12, 13번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조금 한숨 돌리고 시작합시다. 11시 45분에 봐요.